반갑습니다. 비문학 독서 영역을 가르치고 있는 김태범 선생입니다. 오늘은 2014년 6월 평가원 A형 원유의 열처리. 이때 원유가 이제 우리 집에서 마시는 우유 있잖아요. 그 이제 가공하기 전을 얘기하는 거죠. 본문 들어갑니다. 우유는 인간에게 양질의 영양소를 공급하는 식품이다. 선생님은 먹으면 이제 속이 안 좋더라고요. 분해 요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 하지만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는 우유, 즉 원유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유통하게 되면 부패나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 미생물이 빠르게 증식할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공해야 됩니다. 가공.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마시는 우유는 원유를 열 처리하여 가공하여 미생물을 제거한 것이다. 열 처리해서 미생물을 제거하는 것이 가공이고, 미생물을 제거해야지만 부패나 질병을 유발하는 미생물을 없앨 수 있는 거죠.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원유를 열 처리하게 되면, 가공하게 되면 원유에 포함되어 있는 미생물의 개체수가 줄어들게 돼요. 열 처리하면 줄어들어요. 일반적으로 가열 온도가 높을수록, 가열 시간이 길수록 그 수는 더 많이 감소한다 라고 했으니까 가열 온도, 시간 이런 게 높으면 높을수록 그 수는 미생물 개체 수는 감소한다라고 하니까 얘는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 게 좋은 거죠. 질병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미생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시간, 온도, 가열 시간과 가열 온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열 처리 조건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으니 이제부터 열 처리 조건, 즉 적절한 열 처리 조건을 얘기할 거예요. 이때 적절한 열 처리 조건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게 D값과 G값입니다. D값은 어떤 미생물을 특정 온도에서 열 처리할 때 그 개체수를 10분의 1, 10%로 줄이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시간입니다. 만약 같은 온도에서 개체수를 100분의 1로 줄이고자 한다면 D값의 2배의 시간을 처리하면 돼요. 그렇죠? D값은 10분의 1로 줄이는 건데 그 D값의 2배를 하면 10분의 1을 2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100분의 1로 줄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G값은 특정 D값의 10분의 1만의 시간에 개체수를 10분의 1로 줄이는데 추가적으로 높여야 하는 온도를 말한다. 됐죠? 볼까요? D값이 있고요. D값은 시간입니다. G값은 추가해야 될 온도를 얘기한대요. 됐죠? 그래서 D값과 G값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 다 공통적으로 뭐냐면은요. 개체수를 10분의 1로 줄이는 겁니다. 됐죠? 원래 있던 것에 10분의 1로 개체수를 줄이는데 걸리는 시간, 그때 필요한 온도인데 얘는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 됐어요? 얘는 D값의 10분의 1 시간 만에 개체수를 10분의 1로 줄이는데 필요한 추가 온도. 온도를 더 높이면 높일수록 온도가 올라가면 미생물이 많이 죽죠. 감소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열에 대한 저항성이 큰 미생물일수록 특정 온도에서의 D값과 G값이 크다. 즉 D값과 G값이 크다는 것은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온도도 많이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이 미생물의 생명력이 아주 좋은 놈인 거죠. 다시 말해서 저항성, 열을 잘 버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D값, G값 크면은 그 미생물은 열에 대한 저항성도 크다. 예를 들어 어떤 미생물 100개를 63도씨에서 열 처리한다고 하자. 이때 360초 후에 남아있는 개체수가 10개란다면 D값은 100개를 10분의 1인 10개로 만드는데 360초 걸렸으니까 D값은 그때 걸린 시간이니까 360초고요. 만약 이 360초의 10분의 1인 36초 만에 미생물 개체수를 100개에서 10개, 즉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이고자 할 때의 온도가 65도라고 한다면 63도에서는 360초 걸리지만 만약에 65도에 36초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역시 10분의 1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집값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온도인 2도씨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러한 D값과 G값의 원리에 기초하여 원유를 열 처리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개발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야 되겠죠? 먼저 원유를 63도씨에서 30분간 열 처리하여 그 안에 포함된 미생물을 99.999% 이상 제거하는 저온 살균법이 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입니다. 저온살균법이죠. 저온살균법은 미생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대요. 장단점이죠. 그래서 미생물 제거는 99.999% 제거하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단점입니다. 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이 저온 순간살균법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것을 보완한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인 거고요. 저온 순간살균법이죠. 단점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였으니까 당연히 이때 보완책으로서는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저온순간살균법은 원유를 75도씨에서 15초간 열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됐어요? 이 방법은 미생물 제거 효과가 저온살균법과 동일하지만 효과가 동일하다는 건 99.999% 제거된다는 얘기죠. 우유의 대량 생산을 위해 열 처리 온도를 높여서 열 처리 시간을 단축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단점을 없앤 겁니다. 자, 저온살균법이요. 아까 63도씨에서 30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온순간살균법은 온도를 높여서 75도씨. 온도를 높이니까 미생물 기체 수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많이 줄어들겠죠. 75도씨에서 30분이 아니라 15초. 엄청 시간 줄인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단점을 보완한 저온순간살균법이 나온 겁니다. 저온살균법이나 저온순간살균법으로 처리한 원유의 유통기간은 냉장 상태에서 5일 정도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유통기간 좀 늘리고 싶은 거예요. 5일 너무 짧아. 금방 상해버려. 이렇게. 그러면 저온살균법이나 저온순간살균법으로 처리해도 죽지 않는 미생물까지 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지 오래 가죠. 열에 대한 저항성이 큰 종류의 미생물까지 다 죽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134도씨에서 2, 3초간의 열 처리하는 초고온 처리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세 번째 방법입니다. 초고온 처리법. 됐어요? 얘는 134도씨입니다. 그래서 2, 3초 정도 걸린대요. 됐죠? 30분, 15초, 2, 3초. 완전 다르죠? 자, 얘네들은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냉장 상태에서 5일 정도 되는 건데요. 이제 유통기간 더 늘려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는요. 기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할 때는 이 방법 쓰는 거지. 그치? 예. 이렇게 처리된 우유를 멸균 표장하면은 상온에서 1개월 이상의 장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얘네들은 통해 냉장에서 5일인데 이 고온 처리법 하고 난 다음에 멸균 포장까지 해버리면 냉장고에 넣지 않고 상온에서 1개월 정도를 둬도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유통기한이 뭐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 시간도 많이 단축되고요. 온도가 134도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이제 두 문제를 볼 거예요.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원유는 부패나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 미생물이 성장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원유를 그대로 먹으면 질병에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라고 했었습니다. 2번, 우유의 유통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늘리려면 원유를 초고온 처리법으로 열 처리해야 되죠. 그리고 멸균 포장해야 됩니다. 3번, 열 처리 시간이 같다면 원유에서 더 많은 수의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열 처리 온도를 높여야 된다. 시간이 같다면 온도를 높여야지 미생물의 개체를 더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4번, 원유를 저온살균법으로 열 처리하면 대부분의 미생물은 제거되지만, 그죠? 열에 대한 저항성이 큰 미생물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초고온 처리법이죠. 5번, 초고온 처리법을 사용하면 저온순간 살균법을 사용할 때보다 원유를 열 처리한 후 제거되지 않고 남은 미생물의 개체 수가 많다라고 했는데, 됐어요? 요 방법하고 요 방법을 했을 때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이걸 사용하면 이것보다 미생물 개체 수가 많다. 남은 개체 수가 많다. 다시 말하면 얘가 미생물 별로 안 죽는다는 얘기인데요. 얘가 99.999% 죽이긴 하는데 열에 대한 저항성이 큰 애들 있잖아요. 이 70도는 물론이고 한 80도, 90도 돼도 안 죽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134도의 초고온 처리법으로 해서 죽이는 게 이 방법이거든. 따라서 이 방법을 쓰면 이 방법을 쓸 때보다 남아있는 미생물의 개체 수가 더 적고 줄어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27번 같은 양의 원유가 담긴 3개의 병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병에는 미생물 A, 또 다른 병에는 미생물 B, 나머지 병에는 미생물 C, 각각 1000개씩 A 1000, B 1000, C 1000 이렇게 각 미생물의 열처리 온도 및 그 온도에서의 뒷값과 집값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A, B, C가 나왔는데 이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60도씨에서 뒷값이 50초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얘도 1000개 있는 상태고 얘도 1000개 있는 상태고 얘도 1000개 있는 상태인데 60도씨에서 뒷값이 50초면 60도에서 50초 동안 열 처리하면 10분의 1인 100개가 된다는 겁니다. 얘는 50초 만에 100개 되고 얘도 50초 만에 100개 되는데 차이는 얘는 65도, 온도를 더 높여야 돼요. 온도를 더 높여야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똑같은 10분의 1로 만드는데 온도를 더 높여야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열에 대한 저항성이 큰 놈들이 있다는 거죠. 잘 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데요. 집값은 10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집값은 10이다를 다른 말로 바꾸면 추가 온도잖아요. 그럼 기존의 온도가 60도시고 60도씨에다가 10도씨 추가하면 70도씨죠. 70도씨에서 뒷값의 10분의 1 시간 만에 5초 가열하면은 전체 개체 수의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즉 100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즉 뒷값 50초 60도씨 한 거나 70도씨 5초 한 거나 결과는 10분의 1로 만드는 건 동일하다. 10분의 1로 만들어주는 건 이것이나 이것이는 동일하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얘는 추가 온도가 5도씨니까 65도씨에서 5초 동안에 뒷값의 10분의 1인 5초 동안에 열 처리를 하게 되면 50초 동안 60도씨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 얘기고요. 얘는 집값은 5도씨다. 그럼 65도에서 5도 더하면 70도씨죠? 70도씨에서 50초에 10분의 1, 5초 동안 가열하면 10분의 1 수준이 된다. 보시면 알다시피 60도, 60도, 50초, 50초. 같죠? 그 다음에 70도 5초, 70도 5초. 같죠? 예, 이런 식으로 보시면 뭐랑 비교해서 선지를 구성하겠는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자, 1번 A, B가 들어있는 원유를 60도씨에서 100초 동안 열 처리하면 A와 B에 남아있는 개체 수는 각각 10개가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A와 B를 60도씨에서 100초 한대요. 그럼 처음에 50도 했었을 때 1000개였는데 50초 동안 둘 다 열 처리하면 10분의 1인 100개가 되겠지.
50초 걸렸습니다. 그런데 또 50초 동안에 또 열 처리해서 100초가 됐을 때는 그 10분의 1인 10개가 될 거예요. 그렇죠? 10분의 1 줄고 그것의 10분의 1이 줄고 그럼 100초 동안에는 1000개였던 게 10개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 10개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나머지도 볼 건데요. AB가 들어있는 원유를 65도씨에서 같은 시간 동안 열 처리하면 65도씨에서 같은 시간 동안 열 처리하면 이겁니다. AB를 65도씨에서 같은 시간 동안 열 처리하면 이렇게 봅시다. 65도씨에서 5초 동안 한다고 합시다. 그럼 얘도 65도씨 5초 동안 할 텐데 얘는 65도씨 5초 동안 딱 하고 나면 얼마가 되냐면 100개로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는 70도에서 5초 동안 해야 되니까 열에 대한 저항성이 큰 애들이 더 있는 거예요. 잘 안 죽는다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얘는 70도 돼야지만 되는데 지금 65도에서 5초 동안 했으니까 얘는 100개보다 더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따라서 A에 남아있는 애가 B에 남아있는 애들보다 많을 거라고요. 그래서 A의 개체수는 B의 개체수보다 더 적다가 아니라 더 많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 3번. AB가 들어있는 원유를 70도씨에서 열 처리하면 B는 A에 비해 더 오랜 시간 견딜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70도에서 열 처리하게 되면요. B는 A에 비해 더 오래 견디는 게 아니라 B는 A보다 먼저 갔을 거예요. 이미 70도 얘는 5초 동안 했을 때 100개가 되잖아요. 이건 아까 거고. 70도에 5초 동안 했었을 때 얘는 이제 100개가 남았을 거야. 그런데 70도씨에서 5초 했을 때 얘는 이미 65도씨에서 100개가 남았을 거라고. 근데 70도씨니까 더 많이 죽어야지. 그러니까 얘는 100개보다 줄었을 거예요. 그래서 70도씨에서 하게 되면은 B가 A에 비해 더 견디는 게 아니라 B가 더 많이 죽어 있을 거예요. 더 못 견딜 거라고요. 얘는 65도씨만 해도 다 죽는 애들이에요. 얘는 70도씨가 돼야지 죽는 애들이고 더 잘 견디는 애들은 A라고요. 열에 대한 저항성이 큰 애들은 A라고요.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요. AC가 들어있는 원유를 70도씨에서 5초 동안 열 처리하면 A의 개체수는 C의 개체수보다 더 적다라고 나왔는데 AC를 70도씨에서 5초예요. A하고 C를 70도씨에서 5초예요. 70도 5초, 100개 남았겠죠? 70도 5초, 100개 남았겠죠? 그럼 같아야죠. 따라서 더 적다가 아니라 같다 이렇게 가는 게 맞겠고요. 자, 5번. B가 들어있는 원유를 65도씨에서 5초 동안, C가 들어있는 원유를 70도씨에서 5초 동안 65도 5초, 70도 5초입니다. B와 C의 개체수는 각각 10개씩 된다. 65도에 5초, 70도에 5초 되면 얘 100개 남고 얘도 100개 남았겠지. 따라서 10개가 아니라 100개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문제긴 하지만 아주 밀도 있는 두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일치, 불일치 이런 거나 난이도 쉬운 문제는 좀 제거하고요. 핵심적인 것만 딱 물어보고 치고 빠지는 그런 지문이었고 문제 출제였습니다. 그래서 적용 추론하는 연습하기에 딱 좋은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해보시는 거 참 좋은 경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뭐 계산해봤자 어차피 단순하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정도 수준이니까요. 너무 이제 뭐 계산에 대해서 겁먹거나 또는 계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뭐 싫다,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 산수니까요. 원리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